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 살아있는가? 두 번째는 업종 순환매가 나타날 것인가? 세 번째로 둘 다 그러하다면 시장이 강하게 위로 갈 모멘텀은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뭘까요?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오늘의 흐름이 이 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렇다 이지만 세 번째는 아니다 였습니다. 이 주말에 나온 뉴스 중 이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인터뷰 제목이 개미들 조심해 지금 주식시장은 카지노판이야 였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으로 지금 이 시장이 대단히 특수한 상황이고 상당수의 주식 가격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이 나가지 않는 그러한 초고평가된 상황이고 또 무엇으로 촉발될지는 모르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돌변하여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주식 바이를 콜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 Fear and Greed 인덱스에서 이 그리드 쪽으로 게이지가 딱 쏠려 있다라고 하면 주식이 빠지더냐? 그것에 대한 답은 영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이야기에 대한 후속 설명은 시황 말미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장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이 날아갈 것 같은데, 둘째, 그렇다고 그동안 달린 종목이 패대기 쳐질 것 같진 않고, 셋째, 통화시장도 딱히 흐름은 보이지 않는 휴가철인 모습.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이 오늘 휴장을 하였죠. 또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갭다운이 나온 것을 위로 감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아래 꼬리 달린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방향성을 장중에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지난주 윗꼬리를 크게 달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 주봉으로 윗꼬리가 컸죠. 하루 정도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중 흐름도 적극적인 방향성 거래자들이 보이지 않았고 또 일중 거래량 자체도 이틀째 감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코스피 시장은 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가는데 이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대형주인 현대차의 상승으로 인해서 외가격 콜옵션이 감마가 엄청나게 살아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대차가 오늘 15%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금융위기가 아닌 저변동성 상황에서 현대차가 15% 상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제가 그래도 금융권 먹은 지가 한 20년 넘어갔는데 아마 처음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길 개인이 대형주 투기적 매수세가 시초가에 더 들어올 경우 이 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콜 감마 어나인딩 수요가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이 길 장시작 후 30분 동안 콜옵션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서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고란 말은 반대로 콜레이쇼든 아니면 장중에 어떤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콜옵션 굉장히 비싼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눈 감고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항상 리스크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30분 정도는 좀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럽 시장도 장 초반에는 잠시 좋았다가 장중에 한참 흔들리고 또 종가상으로는 회복했지만 유럽 마감 후에 나스닥 지수가 깊은 아랫꼬리를 만들고 반등을 하면서 스탁스 선물과 닥스 선물이 플러스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유럽이 옵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유럽은 이제 옵션 만기일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감마를 살리기가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1일부터는 별일이 없다면 유럽 지수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 시장에서는 이 구리 흐름이 독특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LME 마켓 마감 후에 코맥스 세션에서
4%대 하락을 이 장중 반등 제대로 안 나오고 스트레이트로 밀었다는 거, 요거 조금 오버 액션이라고 했었죠. 딱히 이슈가 없어서 주말을 앞둔 포지션 정리로 보였는데,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LME 오픈에서는 오히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코맥스 세션 들어오면서는 전일의 하락분을 스트레이트로 한 70% 만회해서 마감되었습니다. 이틀간의 흐름을 보면 또 깊은 아랫꼬리가 달린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에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리스크 온 성향이 있으며 단지 싸게 살 기회만 달라라고 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세션에서는 딱히 방향성 없다가 나이맥스 세션 들어오면서 2% 넘게 상승했는데, 그 이후로는 상승분을 상당량 반납하면서 흐지부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주식시장에서는 올드 이코노미가 올라갔죠. 그런데 그렇다고 했지만 아직은 인플레 우려가 산업 원자재 쪽으로는 번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귀금속은 금이 0.45% 하락 조정을 보였고, 또 은은 2.8% 상승을 했지만 둘 다 장중에 아주 짜증나는 그런 저변동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가 계속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유럽 시장이 나빠서 조정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FX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쉬어가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조정으로 보이고요. 또 멕시코 페소도 못 올라오고 있는 것은 이 터키 리라와 신저가 갱신 같은 뉴스가 살아있어서 EM 통화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이 잡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로 돌아와서 아시아 세션 초반만 해도 나스닥이 약세를 보이고 또 S&P도 약한 모습이었는데, 본장 직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강보합권까지 올라갔지만 본장 시작 후 나스닥만 홀로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8% 하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경제 지표가 딱히 없었습니다. 졸트라고 해서 지금 구인구직 그런 숫자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나스닥 지수만 아주 강력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에는 100포인트, 그리고 반등 제대로 안 나온 상태 다음 1시간 동안 또 다이렉트로 100포를 밀면서 1928포인트 저점을 찍고, 또 그 이후에는 딱 강력한 반등이 나면서 또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0.3%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스닥이 소위 이제 지랄 맞은 흐름과는 달리 다우와 러셀은 조정다운 조정도 없이 그냥 1% 넘는 상승을 이어갔는데, 다우는 오늘 오른 종목이 G나 이 보잉 같은 굴뚝 주식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랐고, 또 나스닥은 누가 선도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기보다는 그냥 골고루 이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다고 그런 본 하락입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 장중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나스닥이라고 해도 템포가 빠른 하락이 나오면 반등 또한 강하게 나오는 대기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다우와 러셀이 상승으로 올드 이코노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된다는 것,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황 설명 초반에 이야기했던 영화 제목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이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은 맞다라고 한 것은 그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가 맞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것은 과거에 이런 패턴으로 고평가가 됐을 때 시장은 하락을 한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 포인트인데요. 하워드 막스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분명 시장은 고평가 상태고 좀 과도한 고평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고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금리 기조이고, 또한 시장에서 여전히 돈이 살아있고 돈을 걷어들이면 사고가 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절대 안 걷어들일 거야라는 믿음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꺾이려면 누군가가 소위 이제 선빵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팔로워들이 따라와서 이제 매도를 채우고 해야 되는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싶지만 매도할 재원이 없습니다. 즉 공매도를 치자니 이러한 유동성이 두렵고, 또
포트폴리오를 비우자니 이미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더 비우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는 것은 지금이 이 유동성 장세는 맞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유동성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갔지만, 참 이 말을 하면 이 영화를 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구질구질한 영화라고 하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안 봤지만 이 영화 리뷰는 좀 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의 어떤 포뮬러가 항상 맞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과거의 논리로는 지금 이 시장이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틀렸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또 태업을 한참 앞으로 당겨서 이 나스닥 버블 때 처음 이 PSR이라는, 그러니까 프라이스 SR, 그러니까 주당 매출액 레이쇼, 주당 매출액 비율이 말이 안 되는 건데, 매출액이 받쳐준다면 아무리 영업이익 안 나와도 얘는 이제 시장을 독식할 거다, 뭐 이런 류의 어떤 그런 시장을 해석한 논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좀 지나서 이제 버블이 꺼지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참 미련한 식으로 이제 프라이싱을 했는지, 이 밸류에이션을 줬는지에 대한 그런 후회를 많이 했죠. 지금은 PDR이라는 신조어도 만들면서 이 드림, 이 얘가 어떻게 될 것이, 사실 현대차가 15% 오른 것도 뭐 수소 경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 즉 글로벌진 그 선도다, 현대차가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좀 땡긴 건데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이 드림을 찾아서 돈들이 이제 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덱스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맞다는 겁니다.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는 것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 마켓 인덱스를 비트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사실,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매니저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저거를 제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언더퍼폼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쨌든 한번 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영화를 한번 보든지 해야지, 이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시황은 그렇습니다. 제 심정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그래도 정중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